이번 케이스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습니다. 2005년 4월의 저녁, 레이브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 자넷이 숨을 거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집안에는 6개월 된 아들도 있었지만 다른 방에서 어떤 상처도 입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자넷은 잊히고 있었습니다. 자넷은 몰몬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1998년 같은 대학에서 축구 선수였던 몰몬교의 남자인 레이븐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서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만난 지 2년 만에 워싱턴에 있는 몰몬교 사원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지니아 남동부에 정착했고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레이븐, 자넷 부부의 신혼생활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취업 기회가 생기게 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옮기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용품 회사입니다. 자넷의 자매들은 이때부터 그들의 관계가 조금씩 삐걱거리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레이븐은 자넷의 자매 중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넷과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넷은 본인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부부든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순간이지만 자넷은 무력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넷은 아이를 아버지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부부는 다시 결합하게 됐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서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레이븐은 그 좋은 회사에서 횡령을 시도하다 잡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던 자넷마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레이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다행히 징역형은 면했습니다. 2005년 4월 26일 저녁, 그날 레이븐은 당국에 그녀는 오후 8시쯤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하고 10시가 조금 넘어 집에 돌아왔고 아내가 목숨을 잃은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레이븐이 신고할 때 통화 내용입니다. From 911, where is your emergency? I'm my wife is dead. She's shot and there's blood She's been everywhere. shot. Yes, Okay, you're gonna have to calm down. How old is your wife? she's 25. I'm sending the paramedics to help you now. Stay on the line. I'll tell you exactly what to do. 그녀는 목숨을 잃었는데 총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넷의 몸에는 총의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여러 군데 찔렸을 뿐입니다. 화약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어째서 그녀의 사인을 총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신고했던 것일까요? 아내를 잃은 레이븐은 바로 아들과 함께 유타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타가소의 아이를 맡기다가 미혼모인 바네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꽤 잘생기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그에게 바네사는 금방 호감을 가졌고 둘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레이븐은 동정을 얻기 위해서인지 자기의 아내가 죽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바네사는 그와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느끼기도 했고 계속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네사는 레이븐의 아내에 대한 죽음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포함해 여러 매체를 통해 찾아봤습니다. 그녀는 레이븐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질문에 모두 정성스럽게 대답해주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망설임을 없애줬다고 합니다. 그는 추가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모함하려 했고 당국이 본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넷이 죽은 지 3년 후 2008년 여름, 레이븐과 바네사는 결혼했습니다. 자넷의 자매들은 그가 재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바네사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매들은 바네사에게 아직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을 뿐이며 그가 저지른 짓이 맞다고 호소했습니다.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븐이 그녀에게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벽에다 던져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했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네사 혼자서 발을 헛디뎠다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있으니 바네사도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혼했습니다. 자넷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당국은 새로운 담당자인 솔을 투입했습니다. 솔은 그의 진술에서 뭔가 모순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현장 사진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탁상에 콘택트 렌즈 통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안에 렌즈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 물어봤을 때 그녀는 자기 전에 무조건 렌즈를 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의 진술 중 하나는 그녀가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소리 찾은 모순점의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0년이 돼서야 드디어 레이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자넷의 시신을 꺼내 그녀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솔에 추리가 맞았고 그녀는 렌즈를 착용 중이었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증을 가졌습니다. 화학약품을 통해 렌즈를 세척하고 살려봤더니 123이 각인된 것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사용하던 아큐브 콘택트 렌즈였습니다. 다음은 렌즈가 변색이 되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검증 과정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돼지 눈에 렌즈를 씌운 후 사람의 매장 과정과 비슷한 환경을 만든 후 6개월이 지나 꺼내 본 것입니다. 결과는 아큐브 렌즈와 동일한 색상으로 변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는 레이븐의 진술이 모순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레이븐은 재판이 회부되면서 오랜만에 둘째 부인과 만났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바네사는 그가 평소에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약점이 잡히면서 본인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레이븐은 바네사에게 본인이 그녀를 얼마나 싫어하고 죽어도 상관없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저 과실치사일 뿐이지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네사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레이븐의 재판 결과 때문입니다. 재판 중에 레이븐이 사용했던 나이프도 제출되면서 확실한 증거가 다 모였음에도 2014년에 고작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44세인 레이븐은 2017년 크리스마스에 가석방됐고 유타에 살고 있으며 여전히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레이븐과 그의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게 정의로워 보일 때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레이븐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두 번째 아내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가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네사는 그가 폭력적인 폭발과 기복이 심한 감정 때문에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넷의 어린 아들과 가족들이 그녀의 사후에 겪었을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이븐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량을 보게 되면 무언가 법정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